402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다양한 실제로 음악, 뭐 미술 이런 분야의 RWA 형태로 기업을 위한 법률 백신 로백스 대표 변호사 김기동입니다. AI와 블록체인이 세상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AI 분야를 다 공부하시고 글을 쓰고 계시는 장민 교수님을 모시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포스텍 겸직 교수 맡고 있는 장민입니다. 원래 전공은 인공지능이고요. 한 7년 전부터 블록체인까지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블록체인 분야도 좀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2022년 그 챗GPT가 나올 때 제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챗GPT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약간 대박을 쳤고요. 특히 이제 드림 팩토리라는 그 프로젝트 그룹을 하나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영상을 좀 AI를 통해서 좀 만들고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챗GPT가 세상에 나오고 나서 그에 관련된 책을 써가지고 큰 반향을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저서에서 챗GPT를 지식과 정보의 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에게 소원을 빌 게 아니라 일을 시켜야 한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AI를 잘 활용하려면 일을 잘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일을 잘 시킬 수 있겠습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기동 변호사님이 가장 AI를 잘 쓰는 변호사로 소문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첫 번째로 일을 시키는 사람, 즉 그 자신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일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일을 시키는 방법을 요즘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이제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AI를 효과적으로 아주 생산성 높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요. 앞으로 AI가 어디까지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십니까? 예, 저도 참 궁금한 영역입니다. AI가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AI 특성인데요. AI가 발전하는 그 속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AI의 재기적 자기 개선. AI를 발전시킬 때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라 AI가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발전 속도가 리니어한 게 아니라 정말로 빠르게 익스포넨셜리라고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피지컬 AI 부분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발전할 거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두렵기도 하고 한편 기대되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도 우리 교수님께서 시험적으로 AI를 이용해서 상당히 완성도 높은 영화를 제작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과정을 좀 재미있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영화를 만드는 작업은 실제로 기존에 있는 작업하고 똑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원작자가 있고요. 그 소설의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요. 시나리오를 더 분해한 콘티를 만들고요. 콘티들이 나오면 씬들이 나오고 씬들을 하나하나 계속 프롬프트를 만드는데, 영화의 주인공은 실제로 AI로 만들 때 영화의 에셋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많은 캐릭터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소품도 만들어요. 그 보통은 영화 하나의 씬이 보통 한 30초에서 한 2분 정도인데요. 이것을 나중에 다 모아서 편집해서 2시간짜리 분량의 영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그 프롬프트를 통해서 어디까지 명령을 내려야 됩니까? 영화 제작할 때? 영상 만들 때 실제로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기술이 어려운 게 아니라 창의적 발상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도전 못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영상이라는 것들을 디자인할 때, 설계할 때 영화로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 표현력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묘사할 수 있느냐, 아마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는 흥미로운 얘기였습니다. 근데
콘텐츠 IP를 토큰화하고 이제 NFT를 판매하고 이럴 때 이제 네. 가장 크게 부딪히는 저작권 비즈니스상 어떤 이슈가 있으실지. 네, 뭐 이런 컨텐츠 만들 때 IP 되게 중요합니다. 우스갯소리로 AI가 만든 컨텐츠는 IP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하시면은 AI로 만들 때 인간의 창의성이 가미되면은 IP로 인정받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걸 또 뭐 다양한 실제로 음악, 뭐 미술 이런 분야의 RWA 형태로 나올 수 있고요. 음악 저작권도 그렇고.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게 만드는 거는 창의성도 있는데 결국 그걸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까의 문제예요. 너무나 많이 만드는데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있냐. 거기서 성패가 많이 좌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결국 그것도 결국 아까 사람이 가지는 20% 창의성, 독창적인 능력, 그렇죠. 그게 성패가 나겠네요. 그렇죠. 네, 예. 네. 제일 중요합니다. 한국인들은 다행히도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난 민족입니다. 예. 교수님 블록체인 사업가라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블록체인과 AI 융합, 연계에 대해서 이거 좀 일반인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AI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기술이 되고요. 특히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거기에 신뢰를 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 신뢰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 디지털 자산, 많은 이제 그 디지털 자산 영역에서 그 빛을 많이 발하고 있는데요. 즉 기술과 그 기술의 신뢰를 더하는 블록체인 이것들을 활용한다면 비즈니스적으로 또는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멋있는 기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 하여튼 네.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할까 그런 분야는 어떤 분야이신가요? 네네. 근데 뭐 과거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챗GPT가 2022년 11월 말에 나왔는데요. 실제 그때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15,400달러 부근이었습니다. 예, 그때 이후로 실제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때 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IT 관련 주식들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은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도 AI와 굉장한 연관성이 있다는 징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산업은 어쨌든 AI와 뭐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되고 있는데 또 최근에 또 융합된 사례 중에는 그 402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AI가 결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AI가 점점점 고도화되면은 인간이 관여하지 않고 AI끼리 결제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생기는데 그런 초기 모델로 보입니다. 결국은 앞으로는 이제 많은 산업, 특히 이제 디지털 자산 영역도 AI하고 상호 연관성 또 협력을 통해서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반면 블록체인이나 또 디지털 자산 이 분야는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기술은 절대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비가역적이죠. 그리고 앞만 보고 달리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결국은 AI가 가장 기본적인 건 데이터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지고 또 비싸집니다. 그런 데이터에 담고 있는 그릇을 우리는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쓰임새도 점점 많아질 거고 블록체인이 AI의 기술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할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블록체인과 AI의 발전 또 연계, 융합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경제 활동, 우리 산업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번 예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라는 게 결국은 생산성 그리고 이제 효율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삶이 많이 변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기업이 변하고요. 지금 정부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람들이 이제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제 규제라는 것도 나오고 또 그걸 제어한 그런 다양한 뭐 기관도 나오는데 실제로는 경제가 이 AI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경제만 봐도 AI에 관련돼 있는 반도체나 관련된 산업이 우선 성장하고 있고 또 지금 약간의 그 캐즘이 있는 게요. 없어지는 일자리는 많은데 새로 나오는 일자리가 그렇게 뚜렷하게 안 보인다는 게 지금 걱정거리입니다. 결국 많이 나오게 될 건데요. 아직은 이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그 충분한 그런 AI 경제 시스템이 아직 안 나온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 그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현재까지 AI 수준은 사람이 하는 능력의 80%까지는 할 수 있지만은 20%는 결국 그 사람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AI가 넘보지 못한 영역, 그게 이제 바로 창의력, 또 내게 하는 상상력,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20%를 진짜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마저 빼앗긴다면 AI가 정말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데 빼앗기진 않을 것 같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그 꿈을 꾸고 상상을 하고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교수님께 이제 과거 디지털 자산 담보 대출 서비스를 시작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제 어떤 디지털 자산이 담보 대출에 적절한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는 금융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 상상력이 조금 뛰어났는데요. 2019년에 빌리빗이라는 이제 회사를 만들고요. 비트코인 담보 대출을 시작했는데 그 모티브를 준 거는 이제 채굴장입니다. 채굴장에서 채굴을 한 다음에 바로 팔면 손해가 되니까 채굴장이 쓰는 전기 또는 뭐 인건비를 좀 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담보 대출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아이디어에서 출발했고요. 비트코인이나 좀 이더리움 같은 이제 가치가 좀 높은 담보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은 실제로 지금이나 그때나 LTV라고 해서 론 투 밸류가 굉장히 높았고요. 좀 낮은 뭐 ICO를 통해서 만들어진 알트코인들은 좀 낮게 담보 대출을 해줬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기존 전통 금융에 있는 많은 상품들이 실제로 이 뭐 탈중화 금융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그 전형적인 예가 아마 담보 대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한국은 뭐 잘 없을 거로 보는데 미국이나 외국 기반에서는 지금 디파이 시스템으로 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비트코인 같은 거 담보 대출 받을 수 있죠. 받고 그렇죠. 있죠. 예, 한국도 이미 뭐 얼마 전에 좀 뭐 빗썸이나 업비트에서도 좀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외국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유동성을 확보하는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걸 가지고 LTV만큼 빌린 다음에 그걸 또 다른 프로젝트에 투자하고요. 또 거기서 나온 코인을 또 담보로 맡겨서 이래가지고 계속 그 금융의 그런 그 기법들을 활용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예.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개인정보 기업들, 거딘들이 어떻게 해야지 훗날 패시브 인컴을 누릴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보시는 웹3 산업의 앞으로 진짜 성부처는 어디로 보십니까? 실제로 저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